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너와 나 우리와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 곰곰나루가 들려드리는 문학 대 문학. 오늘은 그 도시를 노래하라 상주 수원 용인 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도시 이름을 제목에 두고 있는 시들을 소개합니다. 상주 곶감. 좋아요, 그래요, 참말이라, 알아요, 몰라요, 아니라요, 뭐라해요, 고마짓기요. 할 말 다 못했는데 단풍은 지고 늦가을볕 찬바람에 입술 굳은 뒤 얼굴에 분가루 하얗게 뿜어낸. 이 시에 등장하는 상주는 경상북도 북부 내륙에 자리한 큰 도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도는 바로 신라 수도 경주와 이 상주의 첫 글자를 딴 지명이지요. 상주는 그만큼 유래도 깊고 면적도 넓어서 명물도 많은 고을입니다. 곶감은 이 상주를 대표하는 명물 중 명물이라 할 수 있지요. 곶감은 다 익기 전에 감을 따서 껍질을 벗겨서 건조한 건데요. 먹을 게 흔치 않던 시절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특화되어 왔지요. 감을 말린 건시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진화한 식품인 이 곶감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는 맛, 식감, 영양, 때깔 면에서 한껏 개량돼 뛰어난 별미식품이 되었지요. 상주의 감은 떫고 탄닌 성분이 많은 대신 물기가 적어 곶감으로 제격이라네요. 그런데 상주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쓰는 사투리가 꼭 곶감처럼 시간의 경과와 자연의 변화 속에서 특별하게 농 익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상주 곶감이 곧 상주 사람 같고 상주 사람이 곧 상주 곶감 같다는 느낌. 이를 했어요, 그랬어요 하는 상주 지방 사투리 어감을 그대로 살려 상주 곶감이라는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 수원으로 안내합니다. 수원역. 밀려드는 추억 같은, 스쳐가는 기억 같은 수원역 갑니다. 못 보면 사무치는 그리움까지는 아니고 저 멀리서 아무것도 아닌 척 가물거리는 아지랑이쯤은 되는 수원역 갑니다. 늦잠 자다 일어나 발목에 감기는 강아지 같은, 잠꼬대로 세상 한풀이 다하는 왕고모 같은 수원역 갑니다. 장발한 스님, 삭발한 재수생, 수원역 갑니다. 모양인 듯, 모습인 듯, 감정인 듯, 논리인 듯, 여행인 듯, 일상인 듯 수원역 갑니다. 마주보지도 않고 손잡지도 않은 채 이토록 오래 함께 가는 당신과 나 무딘 키스처럼. 수원은 남쪽 지방에서 서울로 가거나 서울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거나 할 때 지나게 되는 대표적인 곳이지요. 철도 이용 때는 꼭 들렀다 가는 역이 바로 수원역이고요. 수원은 이처럼 서울 가까이 있어 어쩌다 방문하게 되더라도 오래 머물지는 않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누구나 살면서 지나가고 스쳐가고 다녀가는 곳이긴 한데 뚜렷이 각인되는 무엇은 없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나와 관련이 깊은 어떤 곳보다 그렇지 않은 이런 장소와 더 자주 인연을 맺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원 사람 말고 모든 사람에게 수원은 바로 그런 곳 아닐까요? 수원역은 그런 의미의 수원을 상징하는 말이자 실제적인 장소인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멀게도 아니고 가깝게도 아닌 그런 사이처럼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 법이지요. 반복해서 들리는 기차 소리처럼 솔깃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한 그런 대상. 그것을 수원역 갑니다라는 반복되는 말로 표현하면서 창작한 시가 수원역입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의 다른 도시 용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용인 사람. 용인에는 용인 사람이 산다. 용인에는 원래 용인에 살던 사람이 산다.
용인에는 원래 용인에 살지 않았던 사람도 와서 산다. 용인에는 낮에 용인 아닌 데 갔다가 밤에 용인에 돌아오는 사람도 산다. 용인에는 조선시대 이사주당이라는 여성이 살면서 남긴 태교신기라는 태교 지침서가 남아있다. 용인에는 화가 장욱진이 말년에 5년 동안 머물면서 일생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리던 집도 있다. 용인에는 세계적인 전위미술가 백남준을 기리는 아트센터가 있는데 백남준 선생이 생전에 용인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예산 영화를 고집해온 박철수 감독은 3년 전 타계했는데 그동안 용인에서 사신 줄 나는 몰랐다.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 가까운 데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시각장애 1급 공다원은 내 친구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진작가이자 시인인 친구 김종경도 산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용인에 간다. 용인에서 용인 사람도 만나고 나처럼 가끔 용인에 가는 사람도 만난다. 보정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료는 용인와 산지 8년이나 됐다고 한다. 꼬막 요리가 맛있어서 잘 가는 순천회관 주인은 원래 용인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공다원 시인 부부가 내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9,900횟집 주인은 용인 사람일 거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 정문 오른쪽 골목 안 카페의 달인의 젊은 주인 부부는 결혼 전부터 거기서 영업을 시작해 이제 용인 사람 다 됐다. 용인에는 죽어서 용인 사람이 된 사람도 있다. 고려 충절 정몽주 선생의 묘역은 용인이 자랑하는 큰 유적지다. 용인에는 조선 정조 때 정승을 오래 지낸 최재공 선생 묘도 있다. 용인에는 조선 실학의 앞머리에 이름이 놓이는 반계 유형원 선생도 묻혀있다. 용인에는 홍길동전의 허균 아버지 허엽,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의 남구만 같은 분도 묻혀있다. 용인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도 묻혀있다. 용인에 있는 박목을 시인의 묘에는 박목을 문학공원이 조성돼 있다. 나는 머지않아 시신 기증에 서약할 작정이지만 죽으면 어쩌면 용인에 묻힐지도 모른다. 나는 죽어서 내가 산 나날보다 더 오래 용인에 내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가끔 용인에 와서 놀다 갈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은 어떤 공간 위에서 성립됩니다. 집, 길, 버스, 사무실 등은 우리가 몸을 두고 일상을 유지하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규칙 또는 불규칙으로 가서 머무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익숙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낯설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곳. 그렇게 다니다 보니 조금씩 그곳 정보를 알게 된 그런 곳. 그곳은 평범한 사람도 살고 유명한 사람도 살고 알고 보니 내 친구도 살고 내가 알던 사람도 살았던 그런 곳이지요. 알고 보니 그곳은 유명한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공원 묘지로 잘 알려져 있네요. 이 골목 저 거리도 알게 된 곳. 돌아보니 명소도 꽤 있고 눈을 들면 저 멀리 산등성이도 보이는 곳. 이런 곳이 있는 거지요. 그곳은 내 인생에 특별히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지요. 인간은 심장이나 두뇌나 척추처럼 굳건한 것으로서도 지탱되지만 흐린 혈액, 무딘 신경, 흐물흐물한 살 같은 것들로도 존재되는 것 아닐까요? 그 점에서 우리는 내가 사는 도시가 아닌 내가 가끔 다녀가는 그런 장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왜 하필 용인이냐고요? 그게 불만이신 분은 이 용인이라는 이름 대신 마음에 드는 다른 도시 이름을 넣어서 시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문학 대 문학, 오늘은 상주, 수원, 용인 세 도시를 제목에 내세운 시들을 통해 장소와 시의 관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를 노래하는 여러분의 시도 기다립니다.